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자, 유치원 교육과정 개강입니다. 지난 1, 2월까지 7주에 걸쳐서 우리가 개론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3월부터 6월까지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시험 범위를 제가 OT처럼 한번 지금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1월부터 시작해서 준비가 계속 되신 분도 있겠지만 선생님 말고도 이때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꽤 돼. 그러면 이제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그냥 해왔던 거 하면 돼. 그런데 이제 이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리마인드도 하시고 뭘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공고를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이거야. 딱 그냥 한 줄 있어. 시험 범위가 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야.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되게 비전공자들은 그게 다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포함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어떻게 해요? 논술하고 교육과정 두 가지예요. 그래서 논술은 몇 점 만점? 20점 만점. 그리고 교육과정이 나머지 80점 만점이에요. 이게 1차 시험이죠. 그래서 이 1차 시험에서 각 지역마다 1.2배수 혹은 1.5배수는 한 지역밖에 없지만 1.2배수를 선발을 해서 이제 2차 시험을 보고 이제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누가 떨어뜨리는 시험이다. 무서운 말을 하죠. 떨어뜨리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 논술은 이제 20점짜리지만 과거에는 교육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초등 같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술이기 때문에 전공을 공부하면 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 2월에는 원래도 진도를 안 나가고 3, 4, 5월에 10주, 6, 7, 8월에 10주 그렇게 하고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교육과정이에요. 이 교육과정이 전공인데 그게 이제 1, 2월에 개론. 이 개론에는 앞에 제가 이제 이 교육과정이라 그래 놓고 요거를 적어놨지만 이게 뭐냐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고시문, 그 고시문을 임의로 해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해설서, 그리고 혼합 복합 연령 복식학급 지도서는 지금은 안 나와요. 이거는 2015 때 거예요. 2012, 2015 때 건데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요. 포함해서. 그리고 놀이 실행자료와 놀이 이해자료는 이때 2019 때 개정되면서 같이 제시된 놀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제시된 자료죠.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 놀이들이 많지만 그 앞에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잘 보고 시험에도 출제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공인데 이게 다 우리 시험 범위예요. 전부 다. 그래서 뭐 더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내용들 선생님들 이제 공부할 때 전공 필수가 있고 뭐 전공 선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일부, 거의 전공 필수와 관련된 것들은 그냥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뭐 1, 2, 3, 4학년 때 쭉 흩어졌겠지만 제가 또 매주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학기짜리들, 교육 사상사, 그죠? 발달 심리, 놀이이론, 부모교육, 교사론, 교육평가, 복지와 법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이런 식으로 제시된 것들을 이제 1, 2월에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저거를 포함해서 개론이라고 지칭해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80점 만점인데 문항이 어떻게 돼요? 유치원교육과정 A형과 B형이 있어요. 그래서 큰 문항수로 A형 몇 문제게요? 8문제. B형이 8문제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또 이 8문제가 각각 그러니까 하나가 5점짜리야. 그러니까 5, 8, 40 이렇게 40점, 40점. 그럼 A형하고 B형하고 뭐 유형이 다르냐?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저기 이제 우리 3월부터 6월까지 공부해야 할 전공, 제가 전공이라고, 뭐 이것도 전공이 아닌 건 아니지만 전공이라고 지칭하는 저 내용들인데 신의사의 자 있죠. 신의사의 자. 그거가 각각 이 16개 중에서 다 합치면 한 16문제잖아요.
이 16문제 중에서 신의사 예자. 이게 하나당 2문제 혹은 3문제씩 나와. 그럼 어떻게? 10문제, 11문제가 여기서 이제 충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의 비슷했었어. 2개, 2개, 2개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문제에서 11문제가 신의사 예자로 가고 나머지 5문제에 6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에서. 그러니까 개론도 짧게 하지만 비중이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한 학기에 글쎄 1년까지 가진 않았겠지? 한 학기에 걸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1, 2월부터 달려하셨던 분들은 그걸 해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과목씩.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제가 또 그것도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얼마나 많아요. 놀이이론 학자도 그렇고 부모 교육도 그렇고 뭐 학자의 단계의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드린 거죠. 그리고 그걸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각 과목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해에는 뭐 의사소통이 3문제, 어느 해에는 그러니까 2문제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사 예자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그런데 나머지도 사상사나 발달심리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놀이이론, 부모교육, 교사론은 거의 해마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해마다.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2019 개정 교육과정이 놀이중심, 유아중심으로 강조가 되다 보니까 놀이이론은 아주 많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이론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봤던 놀이 실행자료, 놀이 이해자료와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딱딱 떨어져서 뭐 이거는 이렇게 딱 떨어지기도 하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회관계 영역하고 부모교육하고 합쳐서 나온다든지, 그죠? 자연탐구하고 뭐 놀이이론하고 합쳐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배분이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전공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1주차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총론이에요. 교육과정 총론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 시간은. 그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해설서는 교육과정 이전부터 교육과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은 이런 거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험 문제에 외워서 쓰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완전하게 이해가 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죠. 재미없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신의사 예자 그리고 아까 혼합연령 복식학급은 지금 이제 없어졌잖아요. 아예 뭐 연령별 세부 내용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오히려. 그래서 학급을 연령별로 구성을 하지만 혼합 학급으로 얘기가 될 때도 있고 그 근거는 뭐 새 개정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이전 교육과정 따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가고 여기 중에서 법은 여기서 마지막 주에 제가 법은 제일 마지막에 봐요. 그 마지막이란 건 뭐냐 1월부터 6월까지가 계속 인풋이에요. 처음에 제가 OTT 때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1, 2월은 거의 인풋이야. 나올 게 없어. 선생님들이 아무리 대학 때 공부를 했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쭉 인풋을 하고 또 매주 구술 테스트를 하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다독을 하죠. 다회독을. 개론은 다회독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전에 초수로 붙었다는 그 선생님은 1, 2월 동안에 이 개론을 7회독 했대. 공부 얼마큼 해야 되는지 좀 나와요? 7회독 했대. 1, 2월 안에. 그럼 난 지금 3월인데 어떡하지?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회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 꼭 외워놔야 돼요. 문제에 나왔어서 이런 것들은 같이 암기를 해나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돌려야 돼요. 앞에 지나갔다 공부했어 지나가 이게 아니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보면 7, 8월에는 이제 아웃풋이 같이 나오는 거야.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나와.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8주에 걸쳐서 쫙 정리를 하면서 계속 또 돌리고, 그렇게 하고 9월, 10월에는 모의고사 보고, 실제 시험처럼 비슷하게 최대한 제가 출제를 하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 점수하고 실제 점수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 제가 매주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몇 년 전에도 진짜 선생님이 조금씩 올라가. 선생님은 한 달 더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점수에 올라갈 텐데 너무 조금씩 올라가. 그동안 공부가 덜 된 거죠, 사실. 계속 높은 선생님은 시험도 진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모의고사로 어느 정도 바로 미터가 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신의사 예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유아 체육교육, 유아 건강교육, 안전교육, 특히 건강 안전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아주 많아. 그래서 이걸로 한 2, 3주 공부해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으로. 그렇게 하고 의사소통 영역에 유아 언어교육, 문화교육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 영역도 이제 사회관계 영역의 과목이지만 사회관계의 사회의 개념들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이런 세부적인 유아 지리교육, 역사교육, 통일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이건 성교육이야 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관계와 관련된 과목들이 포함되고, 예술경험 영역에 은미체, 그래서 동작이지만 은미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체육, 여기 체육하고 중복되지만 달라. 그래서 같이 보는 것들도 있고 어떻게 다른지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탐구의 수학, 과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합연령, 복식학급 하고 그 다음에 법 이렇게.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16주, 15주 차로 제가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짰는데, 각각 한 2주, 좀 분량 많은 거는 한 3주 그렇게 가고, 신의사 예자를 그 다음에 혼합연령학급 하나, 그 다음에 법 하나. 그래서 법이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이 모든 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게 좋아. 1, 2월에 공부 막 해놨는데 중간에 바뀌어봐.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잘 안 나와요. 그 해에 확 바뀐 건 안 나오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봐둘 게 있잖아요. 특별히나. 그래서 이제 6월 마지막 주로 제가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3, 4, 5, 6 꽉 차면 이제 하산하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하산할 수 없지만 배울 거는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도 OT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요때 되면 이제 초수생하고 재수생하고 똑같은 선에 쓰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공부 시작 안 해서 잘 모르겠고 이런 게 많은 분들이 많아요.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당연하죠. 그리고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거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데 이제 이때 되면 똑같은 거야. 6월 되면 다 덤벼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임용시험은 몇 년이 적합한가요? 이제 이런 거 같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처럼 대답해. 3년. 그럼 제가 안 돼요 그래요. 1년을 목표로 해야 돼. 왜냐? 1년을 목표로 하는 사람하고 3년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 왜? 천천히 해도 돼. 3년 목표로 하잖아요. 4년, 5년 금방 가. 근데 1년을 목표로 하잖아. 그러면 진짜 아깝게 해서 1년 더 하면 돼요. 왜 1년 목표를 하라 그랬는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주로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요즘 좀 뜸했는데 적어 놓으라 그래, 책상에다가. 2025학년도 땡땡 지역 수석 합격 정주원 땡땡땡.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오늘 가서 꼭 적어놔요. 그 지역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기우는 데를 적어놔. 서울 적어놨는데 나중에 경기도 붙어서 차적, 어쩔 수 없어. 수석에서 차적은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달라요. 왜냐? 봐봐. 내가 2025학년도 무슨 지역, 땡땡 지역 수석 누구 썼어. 그러면 내가 누워서 폰 볼 시간이 있어요? 이건데 내가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안이해지고 그럴 때 이걸 딱 봐야 돼. 딱 봐. 나는 내년에
그리고 또 더 좋은 건 선생님이 가고 싶은 지역에 있는 그 공립유치원 하나를 찍어. 단설도 좋아, 병설도 좋아. 하나 찍어서 거기를 한번 쓱 탐방해요. 그리고 저기 내년에 내 자리, 이거. 굉장히 당돌해 보이잖아요. 그게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어. 계속 추리닝 입고 여기 노량진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마지막에요. 어떤 선생님들 2차 때 특히 이렇게 풀매하고 와. 깜짝 놀래 내가. 맨날 여기 3개짜리 추리닝 입고 이렇게 오다가 변신해갖고 와. 그러면 내가 말은 못하지만 흠칫해요. 저렇게 예쁜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막 머리 질끈 묶고 안경 끼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갈 곳을 지금 멀면은 서울에 있는 어느 그냥 시간 있을 때 가. 노량진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있나? 있을 거야. 뭐 찾아보면 있잖아요. 가서 봐. 저 선생님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겠구나. 저기 내 자리 내년에. 뭐 서울 볼 수도 있잖아. 작년에 서울에 시험이 없었지만.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결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 건 저는 이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이에요. 만남. 뭐의 만남이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뭐 도를 믿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따로 적진 않을게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공간에 있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내 인생이야. 그게 내 인생이야. 되게 중요한 말이고 의미가 많은 말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놀기 선생님 이제 그런 거 싫으니까 딱 잘라냈다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태도죠. 공부하기에 좋은 태도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미안하지만 올해는 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은 만나. 이 사람 만나서 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올해는 만나지 마세요. 시간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이걸 하는 게 맞는지를 수시로, 그렇다고 막 강박에 빠지는 필요는 없고, 이렇게 약간 멍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뭐가 연락이나 푸시가 올 때,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 공간에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이 공간에 이렇게 사람들 저기서 막 술 마시고 이런 곳에서 차 마시는 게, 예를 들게 그거밖에 없네요. 선생님 간다는 데가 없으니까. 잘 친구 안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주말에 하루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조언을 들었잖아요. 그것도 중요해. 뭐냐면 데미지가 있는 그 여유는 안 가진만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서 놀고 왔더니 회복이 안 돼. 놀았던 것만 생각나. 금방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여유를 보낸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력 단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 공부하는데 이것도 연장이다는. 내가 이 삶에 이거를 이제 지키는데 연장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 만남, 선생님 이제 이거는 나중에도 기억이 날 거야. 나중에 어떤 선생님이 될 거냐까지 생각이 되겠지. 저 아이들에게도 나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나만, 선생님만 어떤 사람과 만나냐, 공간과 시간과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날 그 아이들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어떤 교실에서 어떻게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같이 한 번씩은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이거 플러스 한 번씩 생각해. 그게 공상이 아니야, 결국은. 실현이 될 거예요. 실현이 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딱 써놓고 지금 좀 막연하지만 그리고 내가 실습 갔던 거 다른 분들도 모두 다 실습은 갔었으니까 실습 갔던 거 거기가 내 인생에 다 할 수 있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그럼 그때 그 아이라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교실을 운영할 건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마인드 컨트롤 해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2차에서 필요해. 물어보거든. 면접에서. 선생님의 교사상이 뭐냐? 아동관이 뭐냐? 교육 철학이 뭐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관련 책도 이제 이 뒤에 가서는 그런 책 읽을 시간이 절대 없어. 그러니까 좀 처음 공부 시작하고 이럴 때 이제 그런 약간 교양서, 전공과 관련된 교양서.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내 교육관에 영향을 미친 책을 얘기해봐라. 그 책의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것도. 그런 거 나중에
한꺼번에 준비 어차피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괜찮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 꼭 써두시고 어떻게 할까? 인증샷이라도 보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하면 내가 시간 절대 허투루 쓸 수 없어. 그리고 내가 가고 싶지만 여기 가는 게 적합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 만날 건지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1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극과 극이야. 1년 더 요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확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나 이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안 되면 난 안 돼.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지.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선생님 포함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장기전이에요. 엉덩이 싸움이야. 체력전. 그래서 아까 시간도 물어보셨지만 그 시간을 채우는 게 공부 시간을 채우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부정적인 말은 안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말은 해야지. 앉아있는 게 체력이야. 하다못해 허리, 기립근, 엉덩이 힘, 엉덩이 살 없으면 앉아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모든 게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면역력, 잘 먹고 제가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와. 이 건강이 면역력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떨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슬럼프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이때쯤 오면은 너무 힘들어. 아주 너무 힘들죠. 9월, 10월에 온다고 생각해봐. 안 되지. 근데 이제 짧게 잡으면 이런 거 올 틈이 없어. 지금 내가 10개월 안에 이거 결단을 내야 되는데 언제 내가 아프겠구만. 이렇게 돼야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있어. 초수를 붙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까 뭐라? 1, 2월 동안에 개론 치료도 가고 계속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일단은 강의 듣잖아요. 그러면 그 주 안에 내가 이번 주에 들은 건,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양이 많지 않지만 다음 주엔 더 많을 수 있고 개론도 마찬가지로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주에 배운 거는 내가 다 소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한 가지 하면서 많네요. 한 가지는 제가 직강분들하고는 구술 테스트를 해요. 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제 여기 진도 나갈 거고 총론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플러스 1, 2월 개론 7주 차로 갔었는데 7주간 배웠던 것 중에서 물론 어디서 공부했어도 상관없어. 저는 이번 주에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교사론을 좋아한다.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 교사론 공부해 올게요.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시간을 내서 교사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를 선생님들이 답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제가 씁니다체로 하고 정확하게 문장 완성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그거 굉장히 면접 준비에 도움 많이 돼요.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연습이 되죠. 예를 들면 부모 교육에서 누구의 무슨 단계를 말씀해 보세요. 하죠. 그러면 누구누구는 뭘 얘기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그게 면접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계속 또 한 가지 중요하니까 제가 신의사 예자로 나가는데 사실은 각각의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던 걸 위주로 컴팩트하게 구성하다 보니까 양이 되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거 더하기 선생님들이 본인 전공서로 같이 보는 게 좋아. 중요해요. 왜냐하면 각 학원에서 강사님들 저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수록하진 않거든요. 일단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근처에 있던 것들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판단해서 같이 넣는 건데 더 많이 볼수록 좋으니까 전공서도 보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더하기 제가 해보니 2차에 포함되는 아까 제가 면접은 얘기했지만 수업들이 있잖아요. 수업 유형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나 충청도나 일부 유치원들, 일부 지역들은 수업 실현을 놀이 중심으로 해. 놀이 중심으로 지금 감도 안 올 거야 아마. 그냥 자유선택활동 몇 개, 한 서너 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돼. 집중력 있게. 근데 여전히 전북이 작년에 이야기 나누기가 나왔어. 이야기 나누기가 나왔는데 집을 주제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자매체를, 전자기기를 뭐 2가지 이상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 거랑 접목해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야기 나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이야기 나누기는 굉장히 정통으로 어려운 수업이야.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사실 중요한 거는 그림 자료거든, 매체. 근데 그 그림 자료를 너무 다 영상으로 쓴다.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발문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제가 보니 나중에 어차피 2차 때는 제가 따로 강의는 OT밖에 안 해요.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거 보고 제가 도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조금 수업은 좀 정통 수업의 유형은 좀 할 수 있게 신체 운동과 영역 한다. 그러면 이제 2주, 3주 잡았다 그랬으니까 그때 예를 들면 뭐 신체 활동하는 수업, 실현 관련된 내용들, 음률 활동, 예술 경험 영역 때는 뭐 미술 감상이나 음률 영역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방법들, 이런 걸로 수업 유형을 한 2가지 정도는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차, 2차가 어느 정도 같이 준비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이 일단 1차가 돼야지 2차를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1, 2월은 이제 가볍게 혹은 무겁게 지나셨을 텐데 이제 3, 4월, 3, 4, 5, 6월에 거쳐서 하면 된다. 그리고 시간은 24시, 하루 24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건 너무 옛날이기도 해서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3개월만 공부해서 붙은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은 대학 때 공부 열심히 했지. 네, 실제로 아는 사람인데. 근데 진짜 잠자는 시간 몇 시간만 빼놓고 공부했대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멍 때리고. 3개월 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수를 붙은 선생님들이 수없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긴 시간을 하려 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초수였는데 그렇게 긴 시간 아니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걸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 선생님은 자기는 하루 종일 있는 게 집중이 안 된대. 그래서 오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오후에 또 카페에 가서 일을 했대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안 먹혀. 왜냐면은 그 선생님이 경기도 사람인데 강원도로 전략적으로 시험을 봤어. 근데 그 이후로 강원도도 같이 커트라인이 높아졌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험운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시험운은 내가 땡기는 거야. 내가 땡겨야지. 딱 정해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한테 오늘 시험운이 있지만, 나 되게 이렇게 철학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도 이런 거 아닌데, 운명 이런 거. 아니, 실제로 내가 뭐 어떻게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올해 합격할 수 있어. 근데 뭐 나는 올해 합격할 거니까 하고 공부 안 하면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공부들을 하게 될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미없는이라고 말해야지 이제 재미있을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지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겉에 페이지에 제 책 맨 앞에 페이지에 제 책 이름이에요. 공립유치원교사 선정경쟁시험. 이게 우리 시험의 정식 명칭이야. 공립유치원교사 선정경쟁시험. 그래서 그것을 위한 정주원 유치원교육과정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넣은 거죠. 그래서 각 교가 해설서, 강론, 그리고 교육부 자료를 포함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육부 자료는 이것도 또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 전공과 관련된 교육부 자료들이 있어요. 95년부터 현재까지. 근데 현재는 조금 또 놀이 중심으로 나와서 조금 또 맥락이 다르지만 유아 체육 교육도 그렇고 유아 안전 교육도 그렇고 역사 교육, 통일 교육, 경제 교육은 없구나. 통일 교육 이런 교육부 자료가 있어. 그게 뭐냐? 나라에서 장학 자료를 현장에 배포하는 거죠. 연구해서. 근데 뒤에는 활동인데 앞에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서 문제가 나와. 그래서 그 이론을 이 프린트물에 같이 수록을 한 거예요, 교재에. 그래서 교재들이 지금 아직 없지만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보면 처음에 구성이 전부 다 똑같아. 앞에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강론에서 이론서에서 말하는 이론들, 그리고 플러스 교육부 자료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그것만 보면 그래도 전부 다 들어가 있게. 네, 그렇게. 그래서 제목이 그렇다. 그리고 총론, 신의사, 예자, 혼합 연령으로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목록, 차례, 목차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페이지부터.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해설서 총론이에요. 해설서 총론. 그래서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건데 이 교육부 자료, 아까도 뭐 교육부 자료 얘기했지만 중요한 이유가 출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은.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부 자료가 출제 근거로 너무 좋은 거죠. 시험 문제 내러 갈 때 들고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A 교수님이 쓴 역사교육책, B 교수님이 쓴 역사교육책 다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구석에서 내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자료는 명확한 출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자, 해설서. 여기 맨 앞에 있는 뭐 해설서의 성격, 구성, 집필 방향은 읽어보시면 돼요. 꼼꼼하게 해줄 것 같으면서 읽어보래. 왜냐면 이건 너무 재미도 없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해설만 살짝 해드릴게요. 자, 일단 해설서의 성격, 포인트는 이거야.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야.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그래서 1, 2월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 앞에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한 게 있었어. 뭐냐면 평가 파트예요. 평가 파트. 자, 이거 우리 개론에서 배웠던 건데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과정이 처음 생긴 게 이런 것도 이제 착착 대답해야 돼. 공부해 갖고 와서. 1969년에 처음 제정이 됐어. 내 암기력인가? 제정이 되고 1979년에 2차 개정이 되고 81년에 3차 개정이 되고 87년에 4차 개정이 되고 92년에 5차, 95년부터 실행되고 그 다음에 98년에 6차 개정이 돼요. 이거 나중에 개론에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한동안 안 나오다가 2, 3년 전에 나왔었거든. 같이 풀었어. 그 다음에 2007 공교롭게 7이어서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7차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몇 차가 아니라 수시 개정으로 이때부터 바뀌는 거야. 그래서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지금처럼 부르게 된 거예요. 수시 개정으로 바꿨어. 이름이. 그리고 20 여기도 이제 아주 복잡하지. 2011에 처음 누리과정이 얘기가 되면서 안 보여요 혹시? 아이 어떡하냐. 다음부터 이제 이쪽에 앉든지 해야 되겠다. 그죠? 다시. 자, 2001에 1에는 여기다 써야지. 2001에 이제 누리과정이 처음 생기죠. 그러면서 2012 연령별 세부 내용이 포함된 누리과정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서 2015가 바로 한 가지만 바뀌어서 알아요 이거? 여기랑 2012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하루 교육 시간이 여기는 3에서 5시간이었는데 여기 4에서 5시간으로 시간만 바뀌어. 그렇게 해서 딱 바뀐 게 2015 개정이야. 그 다음에 바뀐 게 지금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이에요. 그런데 2027까지는 건사표원탐이라고 하는 또 여기도 다 단계별 어떤 생활 영역으로 나눴다가 발달 영역으로 나눴다가 뭐 생활과 발달을 합쳤다가 막 이렇게 가다가 누리과정으로 바뀔 때 이제 미안하지만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하고 섞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지금의 신의사회자가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같이 유지를 해요. 그런데 큰 변화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때 2011에 전국 공통교육과정이 만들 때는 만 5세만이었어.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2012가 정확하죠. 그래서 이때 3에서 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명확하게 나왔죠. 여긴 연령별이었어. 그 위에도 뭐 연령별이었다 수준별이었다가 뭐 달라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없어졌어. 이 연령별이 없어졌어요. 큰 변화는 교육과정의 대강화야.
대강화. 대충 뭉뚱그렸어. 대충 뭉뚱그렸어요. 뭐냐면 연령별 세부 내용이 따로따로 있다가 나와. 그 개수가 160 몇 개였다가 지금 50 몇 개로 줄었어. 교육과정의 내용이. 그만큼 또 이따 나오지만 교사의 자율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처음 개정됐을 때 지금 뭐 그래도 20, 21, 22, 23 벌써 이제 4, 5년 차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서 일로 바뀔 때 강조한 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교육과정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해설서가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됐느냐? 해설서에는 누리과정의 이해, 그리고 성격, 그리고 총론과 영역별 목표 및 내용 해설,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보면 되고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는 게 누리과정의 이해, 성격, 총론 정도예요. 영역별 목표, 내용 해설 이거는 이제 각 영역별로 신의사 예자로 나눠서 보게 되는 거죠. 구성된 거 알겠죠? 어떻게 됐는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누리과정의 이해, 여기서 말하는 이해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개정 누리과정의 의미, 또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는 말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잘 숙지를 해야 되겠죠. 여기 누리과정이라고 나와서 조금 헷갈릴 텐데 누리과정이 이제 공식 명칭이지만 아까도 그 시험 범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우리 유치원에서는 몰라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쵸? 유치원에서는 그리고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불러. 저는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시험 문제 기준으로. 명확하게 저도 예민하게 그걸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그게 누리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성격. 개정 누리과정이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임을 설명했다. 이거. 그래서 아까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더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국가 수준 요거 말씀드릴 거고요. 체크해놓고 아까 2015하고 큰 변화가 여기서 일로 온 게 대강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자율성이 강화된 건 맞는데요. 자세한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강화돼서 자율성이 부여된 게 맞는데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평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유아평가를 이건 유아,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를 합쳐가지고 4개인가 5개로 묶어버렸어. 근데 원래는 유아평가 6개, 교육과정 평가 4개 이렇게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것도 조금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야 되는 거는 같이 말씀을 드린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개정 누리과정이 국가 수준이다라는 거는 이것도 5차 때, 6차 때 강조를 또 많이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이걸 또 수준별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국가. 그럼 뭐야? 교육부죠. 교육부. 그럼 여기는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여기는 각 교육지원청. 이 시절에는 각 지역별 교육청이었어.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각급 유치원. 됐죠? 그래서 이걸 강조할 때 이 해설서에 진짜 이게 있었는데 이걸 강조할 때 얘기한 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뭐 이쪽에다 화살표 해도 되고 저쪽에다 해도 되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실현되어지는 교육과정 관련해서도 작년, 재작년에도 문제로 언급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치원 현장에서도 어떻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주어지면 우리 시도에서는 도서 벽지 상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도시든. 그래서 우리 시도에서는 요걸 중점 사업으로 하겠다. 그럼 또 그 안에서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동작구, 광진구, 종로구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그리고 강원도도 뭐 춘천시, 뭐 동해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또 뭐 한 단계 더 있겠지만 이렇게 주어지면 그걸 또 받아서 우리 유치원만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연간 교육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여기 이거는 지역이 다르든 뭐 어떤 종류가 다른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이게 바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도 어느 지역에 있든 만 3, 4, 5세가 공통으로 다뤄져야 할 교육 내용이다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어렵진 않지만 딱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로 나온 적 있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명시한 게 언제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선생님들이 이거 막 한동안 놓칠 때였거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정된 걸 말하는 거면 이제 이게 맞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강조한 때다 그러면 이제 요때를 쓰든지 했어야 되겠지. 우리 시험은 정답 공개를 안 해. 그래가지고 미궁 속으로야. 요걸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요걸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맞은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면 맞았어.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 62년을 썼어. 왜 62년 썼냐니까 자기 엄마 생년이래. 재밌죠? 너무 모르겠으니까 그냥 감으로 그냥 어떻게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앞에 교육과정인가 개론 때 다뤘던 내용이야. 같이. 중요합니다. 자,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라는 거. 지금 뭐 계속 다 원래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아까 누리과정의 이해, 성격, 총론 영역별이 있다는데 총론에서는 그러면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강조점이라면 추구하는 이 포함된 거예요. 이따 추구하는 인간상 굉장히 강조할 텐데 추구하는 인간상이 없었어 한동안. 2007에는 있었는데 2012, 15 때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등장했어. 그래서 시험 문제로 자꾸 나와. 계속 나올 거야. 추구하는 인간상.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우리는 또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그 다음에 영역별 목표. 여기 있다. 59개. 이제 이 해설 쓰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고 중복되는데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 원래 150개, 150 몇 개인가 160 몇 개였는데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이에요. 연령별 세부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각 내용에 59개 내용을 유아 경험의 실제와 함께 제시했다. 자, 27페이지 보세요. 한 번에 펴졌다 다행히. 2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피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표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렇게 있으면 그 또 책에도 뭐 예전에는 내용 범주, 내용, 연령별 세부 내용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축약됐어. 각 영역에 내용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내용이 있어. 지금 표처럼. 그래서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끝이야. 그래서 내용 범주 뭐 3개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하나의 뭐 내용 3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끝이야. 근데 이제 해설서에서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다. 그거를 이제 실제 활동하고 연결해서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지엽적이기도 하고 그냥 사적인 것 같은 느낌의 유아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어떤 유아의 경험을 보고 교육과정 무엇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의 내용 이해라는 것. 그게 다 합쳐서 59개, 100개 안 된다. 59개 밖에 안 된다. 이거 뭐 당연히. 그때 150 몇 개 시절일 때도 선생님들이 그걸 다 외웠어. 3세, 4세. 되게 놀랍죠? 근데 그것도 줄은 거야. 그전에는 더 많았어. 3세는 관심을 갖는다.
4세는 앞에는 똑같은데 관심을 갖는다, 안다, 알 수 있다 막 난리가 났어. 똑같은 내용에. 그런 거 따지면 아주. 자, 그 다음에 부록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과 누리과정 신구 대조표를 제시했다.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하고의 비교인데 크게 의미 없죠. 공부할 때는. 자, 지필 방향도 간단하게 보시면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걸 또 기억하시고 또 해설서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시문의 문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했다.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한 경우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다. 제가 다른 책들은 학원 교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독성 좋게 약간 편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해설서는 최대한 그대로 넣었어. 최대한 해설서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를 좀 알 수 있게. 조금 목차만 따로 앞에 한 번 더 빼주는 정도? 그렇게 해드린 거죠. 그렇게 설명이 돼 있다. 또 총론은 고시문의 내용을 충실히 해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편성 운영 교수학습에서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은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해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전 교육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여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강조하는 것들은 여지없이 문제에 나와. 바뀐 것들 위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역별 목표 내용 해설은 5개 영역 59개 내용을 유아 경험과 함께 제시하여 교사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영역별 해설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땡땡 영역의 통합적 이해 이것도 나중에 보게 될 건데요. 교사가 유아의 일상에서 보게 되는 놀이다. 이걸 통해서 유아의 놀이를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깐 쉴까요? 잠깐 쉬겠습니다.